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간편한 보온성 내복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패딩보다는 내복이 실용적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추워졌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어도 또 우리 사회는 바쁘게 돌아가게 되죠.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네, 얼른 첫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사진은 저 뒤에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01이라고 쓰여 있는 00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굉장히 딱 눈에 띄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분들은 조종사는 확실해 보이죠? 그쵸. 이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부산 김해 공군기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착륙한 이후에 이 조종사와 급유기 제작사 관계자들이 도착 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급유기는 하늘의 주유소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의 항공유를 싣고 있는데요. 공중에서 전투기라든가 다른 군용기에 급유를 해주는 그런 비행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각종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은 검사 과정에 이 직접 급유기를 띄워서 F-15K와 KF-16기 등의 실제 공중 급유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공중 급유기가 실제로 활용됐을 때 우리 전투 시간이나 뭐 이런 훈련 시간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 겁니까?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공중 급유기 전력화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 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나 영공 방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KF-16기의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에 독도에서 10여 분, 그리고 이어도에서 5분가량 작전이 가능하고 F-15K 전투기의 경우에는 이 독도에서는 30여 분, 이어도에서는 20여 분 정도 작전이 가능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로 한 번 정도 연료 공급을 받게 되면 독도 상공에서의 작전 시간도 현재 10분에 불과한 KF-16기의 경우 작전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그리고 F-15K 전투기는 30분에서 무려 90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공군은 이미 이 공중급유기 조종사와 정비사 그리고 급유 통제사 등을 선발해 사전 교육을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도입된 공중급유기는 유사시 병력 300명과 45톤의 화물도 실을 수 있어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내년까지 모두 넉 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떠나 있는 사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렇게 국무회의를 대신해서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또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3일 이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데요. 신임 조 장관과 교체가 확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는 현 정부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5번째 국무위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장남 명의의 아파트 매매 의혹과 다운 계약서 작성, 자녀 위장 전입,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이 8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9일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이로써 조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5번째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이렇게 계속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직 인사 배제 7대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어겨지고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야기를 굉장히 가깝게 붙어서 하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진지해 보이고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정부 여당을 향한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냉랭해졌습니다. 두 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요구, 그리고 두 야당이 공조해온 고용세습 비리 의혹 국정조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 통보에 이어 이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예산 법안 논의가 파행을 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보수 야당이 강경 대응하는 것,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존재감을 지나치게 외면한다, 이런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고수하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최근 경제팀 교체, 그리고 야당이 극구 반대한 내각 후보자의 줄이은 임명 강행 등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 신기를 건드렸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그리고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치 노력이 더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그리고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해임과 국정조사 수용을 협치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인사 문제로 반발하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회담에 불참한 것을 무책임한 태도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신경전 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치권 사진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인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딱 요즘 마음일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한지 이렇게 딱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약간 꼬일 대로 꼬인 전국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예. 사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취임 법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대표와 김 위원장, 이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인연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1년 9개월 동안 실세형 국무총리를 지냈고 바로 이 기간에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대표가 총리 시절 약 100번의 당정청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김 위원장과는 적어도 100번을 만나 문제를 함께 풀었던 셈입니다. 네. 인연이 아주 각별하다, 이렇게도 분명 볼 수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고심해서 자기 손으로 뽑은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을 자기 손으로 다시 이렇게 해임을 시키면서 지금 굉장히 당 내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전원책 쇼크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이 전원책 조직강화 특별위원이
경질됐습니다. 위원으로 선임한 지 30일 만이었는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 십고초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전 변호사 영입에 공을 들였던 한국당이었는데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전 변호사를 스스로 내친 꼴이 되면서 리더십에 심각한 상체기를 남겼습니다. 네, 여야 5당 대표들 총월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하자라는데 합의까지 했고 또 지난 5일에는 두 번째 만남까지 가졌었는데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그닥 협치는 잘 돼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초월을 해서 서로 협치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의 모습을 보니 어떤 사진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회적인 논란을 낳기도 했고 새로운 교훈을 남기도 했던 그런 이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에 촬영을 했고요. 이곳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 국군병원입니다. 이날 열린 고 윤창호 씨 연결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 씨의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이날 연결식에는 유족과 윤 씨의 친구들 그리고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 이걸 만들자는데 일단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는데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에서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벌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갖고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지난 11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학교로 와봤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또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막바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 모습 저희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예.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틀 앞둔 3학년 수험생들이 복도에 나와 자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미리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풍경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시 전형보다 학교 생활기록부 전반을 두고 평가하는 수시 전형이 대세로 굳어져서인데요. 이런 현상은 수시 전형에 주력하고 실제 합격자도 많은 일반고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교실 내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수능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복도로 밀려나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에 붙은 수시 합격생들 때문에 고3 나머지 수험생들이 교실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교실인데 교실에서 공부를 못한다.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을 감안하면 이 전체 대입 선발 인원
2명 중 1명가량은 수능 점수가 아예 없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 등이 더 중요한 예체능 계열 응시생과 낮은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수시 합격생을 더하면 이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겁니다. 끝까지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시 합격생을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대부분인 대입 정시 모집 비중이 24%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내신 관리 제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이렇게 참 내신 관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학교죠. 숙명여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회원이 교장과 교사의 성적 조작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날 경찰은 이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 문제 정답 유출 사건에서 문제 유출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성적 재산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전 교장과 교감 그리고 시험 총괄 교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장했습니다. 답안지 유출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교장과 교감을 불기소 처리한 점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학교가 네. 쌍둥이 딸들에게 점수를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의 점수 자체가 다른 학생들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분명 영향을 미치기 그쵸. 때문입니다. 숙명여고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 교무부장 자녀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쌍둥이와 동급생인 2학년생들이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성적 재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벌 지상주의와 목적 제일주의가 빚어낸 산물이자 학교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서슴없이 부정행위에 나서는 등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교육 현실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지와 정답 유출, 학교생활 종합기록부 조작 등 고교 내신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는 주장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인 것 같은데 네. 정말 말 그대로 택배가 쌓여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사진인가요? 외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중국인데요. 지난 12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중국 난징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택배회사 관계자들이 광군제에서 판매된 상품들을 배송하기 위해 차량에 택배를 싣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네. 중국이 세계 최대 쇼핑 할인 행사죠. 광군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곧바로 택배 전쟁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군제 당일인 11일 하루 주문량이 총 13억 5천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택배 물량이 몰리면서 중국 우정국은 택배기사와 우편 배달원 등 300만 명의 인원을 투입해 평소에 3배 이상인 하루 4억 건 이상의 배송 물량을 처리했고 로봇과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이 직접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올해 광군제에서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큰 숫자가 오가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언제 이런 숫자를 말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만한 네. 그런 숫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총 2,135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조 7천억 원어치의 물건이 거래돼 이 역대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이는 작년 거래액인 1,682억 위안, 우리 돈으로 27조 3천억 원보다 26.9%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올해 광군제 매출은 중국 소비자 지출의 척도로 큰 관심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증가율은 작년에 39.3%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애인이 없는 솔로의 날이라는 의미의 광군제.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는데요. 첫 해에는 거래 규모가 우리 돈 85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5,200만 위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